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커피 한 잔 생각나는 음악이죠? 예, 6월 25일 12시 반입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네. 천인국노일지예요. 예, 어저께 제가 6.25 특집으로 이제는 절대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없다. 예, 북한이라는 나라는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 뭐 선제 핵 공격은 아니고 그냥 만약에 국지전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제 핵 공격은 왜 그러냐면 극단으로 치지 않는 그런 갬블을 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주의자이라는 것이 참 이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은 위선적인 것이 뭐냐면 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막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자기들이 어떤 위세를 떨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한테는 또 상당히 아부하면서 또 극단적으로 가서는 다 뭐 이렇게 또 막 조리돌림 시키려고 하고 참 보면 상당히 비열한 이데올로기예요. 예, 그때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꼈다고 해요. 그 6.25 때 남침 상황에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참 위선적이고 그들이 내세웠던 어떤 선동했던 이야기들과 너무 다른 그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남한이든 북한이든 많은 그 인민들이 이 사람들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흥남 부두에서 이제 흥남 철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인민군이 이제 저기 중공군이 일사후퇴해서 내려오고 뭐 우리가 이제 미군하고 이제 한국군이 밀렸죠. 근데 그 흥남 부두에서 이제 미군들이 그 군장비나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이제 후퇴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공산정권에 대해서 회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나 이런 정권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뭐 전쟁에 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져서 떠나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군장비를 다 버리고 사람만 태워가지고 수백 척의 배가 거제도로 향했던. 자, 저도 이상하게 저도 어렸을 때는 옛날 6.25 뭐 30돌 이랬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80년대 때는 6.25 30돌.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30년 전에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30년 전에 기껏해야 말하자면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랬단 말이죠. 성수대교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게 30년 전인데 벌써 이렇게 6.25라는 것이 한 70년 전인가 이제? 뭐 그렇게 됐단 말이죠. 참 60년이군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 맞네요. 72년이 흘렀네요. 72년. 예. 그렇게 흘렀어요. 예.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6.25는 괜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뭐 시대를 말한다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한테 뭔가 좀 글로벌 마인드를 좀 가지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뭐 보면은 뭐 우리한테는 6.25 같은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죠. 결국 소련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은 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뭐 저 앞에다 제가 이제 데스크에다가 2차 세계대전 미드웨이 그 관련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을 띄워놓고 이제 놨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전공을 정치학을 해서 그런지 늘 어떻게 보면 세계 전쟁사는 반추해을 받고 또 반추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빨리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제 궁지에 물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6.25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나치 또는 뭐 도조 히데키가 이끄는 일본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권력, 본인의 권력이 상당히 이제 좀 위태로워지고 뭔가 지지 기반이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왜냐면 김일성 같은 경우도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본인 뭐 나이 36, 37밖에 안 된 사람이 누가 거기서 자기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런 어떤 막대한 소련의 어떤 군사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야 내 과오다시 이런 걸 세우는 거고,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예. 뭐 대학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고, 뭐 대학을 못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어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독일 국민을 대표했던 거예요. 마치 김일성이가 6.25 전쟁 전에 북한을 대표했던 지도자가 된 거.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뭐 천황이란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고, 근대화가 덜 된 거죠. 근대화가 본인들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근데 그 왕이 뭐 영국도 물론 왕이 있긴 하지만 영국의 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있었던 어떤 전통을 그냥 지켜나가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개념인 거고, 그리고 영국 왕이 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 영국 왕은 어쨌든 17, 18, 19세기를 통해서 대영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국이라는 기업을 이끌고 지금의 삼성전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갖는, 그래서 영국 브리튼 섬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광을 영국 국민들에게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해주신 분들은 당연히 영국 왕을 자기들이 영국 왕을 부정하면 대영제국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300년 대영제국의 글로리어스한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건데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일본은 뭐 이제 시작이 메이지 유신 때 전까지만 해도 뭐 왕 제도 있지도 않았고 천황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이제 천황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기껏 한 것은 이제 영국처럼 뭐 빅토리아 300년 대영제국이 아니라 국민들을 전쟁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원자폭탄 두 대나 맞고 얼굴 다 완전히 그냥 다 아작이 나고 몇십만 명이 죽고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그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아픔만 준 사람인 거죠. 차이가 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대 포장된 사람들, 그러니까 천황이란 그 명칭 자체도 과대 포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항상 이제 과오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뭐 대통령이 된 건 좋은데 항상 이제 어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이 뭐가 됐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본인의 어떤 잘못된 핸디캡을 가리기 위해서 전체 집단을 상당히 위험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원래 이 리더는 한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한 집단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 집단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독일이라는 나라 국민들 상당히 훌륭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는데 올리지 못했어요. 제가 영상 실패했고, 그래서 독일 국민 자체가 워낙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대표자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독일이고, 근데 두 번째가 훨씬 컸죠. 거의 뭐 절멸에 소화가지고 왔던 거고, 그리고 뭐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독재적인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독재자가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정책을 피더라도 독재 자체로 이루어지는 안 좋은 행동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처럼 밥도 못 먹고 살 정도로 궁핍할 때는 좀 틀리긴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뭐 너무 없이 살고 다 굶어 죽는 상황에서는 독재가 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박정희 독재의 어떻게 보면 이 핑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냈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한 3선 정도 하고 이제 물러났으면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국부로서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겠죠. 근데 뭐 제가 그 입장이라도 만약에 내가 나가버리면 진짜 나라 개판되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가끔씩 박정희 대통령 영상을 보면은 눈빛과 안광이 정말 나라와 국가 또는 정말 되는 일만 한다. 완전히 현실주의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MB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긴 해도 뭔가 부유해지죠. 집단 자체가 부유해집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다만 좀 안 좋은 건, 단점은 뭐냐면 이제 많은 아이디어나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실패를 통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DJ 때라든지 노무현 때라든지 그때 이제 외국계 기업 많이 들어오고 창업하고 이럴 때 보수 쪽에서는 막 욕했거든요. 저거 다 저 새끼들 돈 해먹으려고 벤처니 뭐니 만들고 막 지들끼리 돈 빼려고 막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기업이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제가 다니는 회사나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뭔가 나오려면 약간 이제 아버지가 약간 클라이밋 해야죠. 그러니까 온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강권적이고 엄격한 집은 굶어 죽진 않는데 어느 정도 수준은 사는데 이게 큰 부자가 된 상태라면 상관없는데 뭐 어정쩡한 상태라면 이게 팽창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나오는 디캐프리오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맨날 디캐프리오한테 비록 상당히 어렵게 살지만 디캐프리오한테 너는 잘할 수 있고 널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늘 특히 아버지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자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만 듣고 너는 최고가 될 것이고 너는 머리가 좋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들이 뭐 제가 고지고대로 듣고 나는 공부를 안 하고 뭐 노력 안 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 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가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참 많은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뉴스룸이라든지 또는 뭐 제가 갖고 싶은 차를 산다든지 또는 뭐 하고 싶은 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절대 뭐 저에 대해서 어떤 불락을 치지 않았던 것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6.25를 6.25 날 이제 12시 이제 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 15분 좀 넘었나요?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20분 안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은, 어제도 물론 6.25 특집을 했지만, 오늘 이제 오전에 간략하게 6.25의 즈음에서, 드는 상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무쪼록, 다시는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변화나 어떤 이런 것에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가 스트롱하다라는 것을 항상 변화에 강하고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저는 스트롱이라고 생각해요. 스트롱이라는 것이 힘이 세게 이게 스트롱이 아니에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스트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상당히 섬세하고 그래서 섬세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 거죠. 대충대충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민족이잖아요. 왜? 본인이 대충대충 하는 결과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만드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국민. 어떻게 보면 좀 영국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앞서 나갔던 18세기 산업혁명 이끌었던 영국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대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장점이 있는 국민들이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만큼 21세기에 적합한 국민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성실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아까 말씀드린 섬세해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강인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6.25를 겪어내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국민성,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결국은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사실 그 정도 되면은 나라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막 5만 명 내려오고, 일본에서 20만 명이 와서, 남의 나라 와서 싸우고, 고향민들 다 죽이고, 7년 동안 농사 못 짓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참 사람 사는 게 완전 지옥이죠, 맨날 아마, 같은 사람도 많이 잡아먹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또 이겨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또 유지했던 거. 조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그래도 지금 우리는 그 영토를 온전하게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진왜란도 한번 겪었고,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명가청이 바뀌고, 이런 상황, 병자호란 이런 상황에서도 영토를 온전히 유지했어요. 예, 삼전도에서 어리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영토를 뺏기거나 다른 나라들처럼, 이러지 않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돈바스라든지 도네츠크 뺏기지 않습니까? 크림반도 다 뺏겼어요. 한국 같았으면 절대 안 뺏기죠. 예. 왕이 삼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젤렌스키가 저기한테 가서, 푸틴한테 가가지고 머리에 삼전도 머리 받고 이러면, 크림반도하고 도네츠크하고, 돈바스 줄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박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선조나 인조 이런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를 보존했고, 그리고 이 국제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의 어떤 수모를 처박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리더의 어떤 고독한 리더는 남들은 몰라줘도 결국은 결과가 말해준다. 결과가 말해준다. 이걸 확실하게 생각하고, 이순신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선조도 대단한 것이고, 인조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국채가 유지됐고, 이승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꼭 알아주시고, 여러분들께서 6.25의 즈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최고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인식해서 올 한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